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발열이 심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GPU에 100이라는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60은 GPU를 돌리는 데 쓰고 40은 냉각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냉식도 아니고 액침 냉각이 대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썸네일이 보는 것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에다가 이런 GPU를 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율이 좋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액침 냉각이 근데 엔비디아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기상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액침 냉각이 열리면 누가 돈을 버는가,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말해서 액침 냉각을 도입을 하면 자기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열이 심각한데 왜 승인을 안 해주냐? 엔지니어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면 공조업체한테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미리 제가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을 기술적으로 몰라서 또는 효과가 없어서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GPU 생태계 주도권, 수익 구조, 표준 통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승인을 안 하고 열어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사업, 권력 구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액침 냉각은 맞는 해답입니다. 더 획기적인 방법, 지금 HBM4에서 New HBM4라든가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GPU를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HBM4의 시장을 조금 늦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으로 가는 거는 업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AI GPU의 이제 반려를 볼까요? H100 호퍼죠. 호퍼 100이나 200은 한 700에서 1000W. B1 블랙웰이죠. 블랙웰 100이라든가 B200 블랙웰에서는 1200W.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공랭식은 사실상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칩입니다. 이게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지금 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액침 냉각 밖에는 없는 거예요. 발열이라든가 전열이라든가 밀도 모두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지금 탱크를 만든 거죠.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AI GPU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물이 돌아서 찬물이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칠러가 있겠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 역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액침 냉각이 정답입니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 이외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서버를 통제하느냐, 서버. 그래서 D2C 순행이 좋은 이유는 엔비디아 입장입니다. 그런데 GPU는 그대로 보드 패키지 이렇게 서버 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OEM이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델이라든가 HPE라든가 슈퍼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구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정점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냉각 옵션 혹은 부품은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D2C라는 거는. 그러나 이게 액침 냉각이 됐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GPU, 서버, 렉, 데이터 센터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엔비디아가 거기 있어서 모든 걸 다 주물럭주물럭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그림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 GPU는 이 GPU 그 서버 렉은 그냥 펄펄 끓고 있거든요. 이걸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액침 냉각이 위험한 이유는 액침 냉각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버 렉을 액체 탱크에 집어넣는 거죠. 그 렉 서버 전원 배선 유지 보수까지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냉각 업체가 서버 폼팩트를 설계를 하고 전원 구조를 결정을 하고 유지 보수 방식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GPU는 부품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액침은 서버까지 파는 구조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냐? GPU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품사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이건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주도권이 액침 냉각을 하는 업체에 넘어간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독일의 그 플렉트 그룹이라는 그 업체를 또 샀죠. 거기도 냉각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액침 서버 레퍼런스를 공개하면 GPU 보증 조건이 포함된 OEM이 아닌 액침 솔루션 업체가 주도를 한다는 거. 주도권이 액침 냉각을 하는 업체한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 냉각 업체가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거고, 서버 OEM은 하청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표준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제는 완전히 액침 냉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삼성이 설계를 하고 부품을 선택하고 브랜드, 책임, 가격 등을 모두 주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이걸 다 설계를 하고 부품 선택하고 브랜드, 책임, 가격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액침 냉각에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엔비디아는 그 중간에 협력업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중국 회사가 만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삼성 메모리, 삼성은 부품만 납품하고 설계, 브랜드, 가격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에서 안 지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인정 GPU 서버가 아니에요. 그 액침 플랫폼에 들어간 엔비디아의 GPU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완전히 구조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주인공으로 남고 싶은데 액침 냉감이 확산이 되고 현실화가 된다면 부품 공급자로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젠슨 황이 쉽게 허락할 수 없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스마트폰 제조사이고 싶지 부품 공급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젠슨 황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구조에서도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죠. 현재 구조를 보면 엔비디아가 GPU, NVLink, HGX, DGX 네트워킹 고마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액침 구조가 열리면은 시스템 통합 마진은 냉각 업체로 이동을 해버리고 데이터 센터 설계 주도권도 냉각 업체로 가버리는 거고 엔비디아는 그냥 칩을 하나를 공급하는 그런 일개 회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이 아이폰 설계 주도권을 케이스 업체에 넘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모든 걸 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액침 냉각이 현실화가 되고 승인이 된다 그러면 저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액침은 영원히 안 하나?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조건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액침을 허용할 경우 추정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NV링크라든가 MVS 스위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하는 냉각 업체를 그냥 협력사로 이렇게 아래로 두고 싶은 거지 거기에다 다 뺏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OEM 우회가 불가하고 냉각 업체가 서버 설계 주도는 안 된다. 이렇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액침은 써도 된다. 하지만 룰은 엔비디아가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액침 냉각이 너무 잘 작동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GPU 생태계의 권력 이동, 이 헤게모니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위 분석이 날카로운 이유는 발열이 심한데 왜 승인 안 하냐? 엔지니어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면 공조업체의 주도권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만약 액침 냉각이 이제 만약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딱 3개만 일단 봅시다. GRC 그룹입니다. 글로벌 액침 냉각 1등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케일러의 뭐 POC 다수를 이렇게 하고 엔비디아 인증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형 반도체 ASIC을 뭐 브로드컴이나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만일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의 탈엔비디아, 비엔비디아 업체에서 만일 이런 AI GPU를 만들어서 이 냉각 효율이 좋은 액침 냉각을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는 거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U를 담는 회사, 서버 생태계 설계자, 그래서 GRC 회사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액침 냉각이 대중화되면 가장 먼저 플랫폼 프리미엄을 가져갈 회사, 현종 최강 수혜 후보다. GRC 이제 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이건 서브 뭔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유럽 중심의 고밀도 AI HPC에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 친환경 이렇게 전력 효율을 하고 AI ESG 액침 3박자를 갖췄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 확대 시 급상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LG라든가 이렇게 냉각 쪽에 또 특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또 이렇게 이런 구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달에다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깊은 바닷속에다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액침 냉각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거기에는 수익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액침 냉각이 들어오면 그 부분의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액침 냉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